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 사업을 통해 이전 후 남은 부지를 공동주택과 녹지로 개발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나서지 않으면서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부평구 상곡동 제3보급단과 507여단을 북해일신동 제17보병사단으로 이전 재배치하고 이전으로 인해 비어진 해당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시설을 17사단에 건립해 국방부에 넘기면 제3보급단과 507여단 부지 소유권을 국방부로부터 넘겨받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존 군부대 부지 면적은 총 84만 제곱미터로 전체 35% 부지에는 5,4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나머지 65%에는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신청한 업체가 없어 최종 유찰됐습니다. 유찰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을 고수할 경우 군부대 이전 시설을 우선 조성해야 합니다. 이때 투입되는 비용은 약 6천억 원으로 사업 초기에 막대한 재원 투입을 요구합니다. 이에 민간 사업자들은 쉽게 공모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땅한 해법 없이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유종복 인천시장은 최근 부평구 연두 방문해서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애매합니다. 유 시장은 국방부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업이 유찰된 뒤 향후 계획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책이 없다는 것. 이에 인천시의회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해 재구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시 재정을 통한 사업 진행도 하나의 방법으로 꼽았습니다. 기부대 양여 사업이라고 이렇게 어떤 것을 못 박아놓고 이걸 추진하지 말고요. 그런 비용들은 우리 인천시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 재정 마련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여기에 제3보급단 이전 부지 전체에 녹지 공간을 조성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부정적입니다. 자체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을 뿐더러 공동주택을 짓지 않으면 개발 이익이 없다 보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올해 안으로 공모 유찰 대응 방안을 결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부지 개발에 대한 이슈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업 진행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최근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의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가 철회된 것과 관련해 부천 옥길 범박동 일대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를 진행했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국토부가 KDI에 사업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조용익 부천시장은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의 민간 투자 사업이 노선 변경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면서 경제성 보완을 통해 사업을 재요청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건태 의원은 국토부 등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제2경인선 추진 상황과 관련해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2경인선 건설은 사업의 선행 조건이었던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이 무산돼 추진에 제동이 걸렸지만 민간 투자 사업을 대안으로 적격성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부천시가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민간 신고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단속에서 벗어나 로드 체킹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심곡 2동과 성곡동, 신흥동 등 3개 동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 시범 단속하며 반기별로 단속구역을 변경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부천시에 신고된 무단 방치 차량은 1,2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70여 건이 소유자 미상이었습니다.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이 2025 경기 대표 관광축제에 선정돼 도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2일간 열릴 예정으로 김포시는 수상레저 체험과 어린이 중심 물놀이 공간인 마린랜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월대보름은 예로부터 오곡밥을 나눠 먹으며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명절인데요.
5가지 잡곡을 넣은 오곡밥이 현대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유익한 건강 음식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청월 대보름이면 가정마다 지어 먹는 오곡밥입니다. 오곡밥에는 검정콩과 팥, 찰수수, 차조, 기장 등 5가지 잡곡이 들어갑니다. 농촌진흥청이 오곡밥에 들어간 잡곡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고혈압과 비만 등 현대인의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잡곡에는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검정콩 청자 5호에는 일반 재래종에 비해서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 함량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래종에 비해서 세포노화 억제와 그리고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오곡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과 잡곡 비율을 7대3 또는 6대4로 맞춰야 합니다. 팥을 터지지 않을 정도로 삶아야 최적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압력밥솥에 쌀과 잡곡을 넣고 섞은 뒤 소금을 약간 넣은 삶은 물에 밥을 지으면 식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콩도 들어가고 잡곡이 많이 들어가서 머리에도 좋고 몸도 건강해진다고 하셨어요. 먹어보니까 식감이 되게 독특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 가족들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곡밥을 작은 주먹밥으로 만든 후 가지와 애호박을 0.5cm 두께로 둥글게 썰어 소금으로 밑간합니다. 달콤한 소스를 올리면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별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간편하고 쉽고 또 영양 섭취도 할 수 있고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돈가스 소스를 발라서 또 아이들 입의 기호에 맞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채도 먹을 수 있고 영양도 챙길 수 있고 해서 뛰어난 건강 기능 성분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오곡밥. 현대인과 아이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필수 요리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 제2의료원을 부평 캠프마켓 A구역 4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제2의료원은 21개 진료과와 400병상을 갖출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074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제2의료원 설립 예비 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부정적 의견을 보이며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2의료원 설립 예정지가 수도권 병상 수급 관리 계획상 신규 병상 제한 지역인데다 기존 의료원들이 만성 적자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이 이유입니다. 또 현재 인천의료원과 제2의료원 사이의 거리가 4.5km로 가깝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시는 인천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다른 특별 광역시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제2의료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 광역시 가운데 인천과 울산에만 국립대 병원이 없고 인천은 섬주민을 비롯한 의료 취약계층과 지역이 많다는 점도 설립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신청되도록 복지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172억 원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사업별로는 시설 개선 지원 101억 원, 특성화 사업 육성 45억 원, 경영 현대화 지원 25억 원 등입니다. 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스마트 안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인천 전체 56개 전통시장 중 5개 미등록 시장을 제외한 51개 시장, 1,847개 점포입니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해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해 17만 명의 참여를 유도하며 좋은 반응을 얻은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 투어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거래 후 깜빡 잊고 30일 이내 신고하지 못해 내야 했던 과태료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에도 거짓 신고와 동일하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 현행대로 과태료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로또 청약과 줍줍 표현 등으로 불려온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과열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국토부는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따라 거주 지역 요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서류 징수와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중등 임용교시 합격자 발표에서 점수 오류가 발표가 중단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중등학교 교사 임용 2차 시험은 지난달 21일, 22일 양일간 진행됐습니다. 21일에는 수업 실현, 수업 나눔을, 22일에는 면접을 치렀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전국 중등교원 임용 합격자 발표에 경기도교육청은 100점 만점인 2차 시험 점수를 130점 만점으로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합격자 발표 수정 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수험생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용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큰 경기, 충북, 전북, 전남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지원 대상 지역에서 설 연휴 이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했고 대규모 가금, 양돈 농장과도 인접해 차단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총 35건이 발생했습니다. 행안부는 농장 주도의 자율 방역을 위해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과 야생 조류, 멧돼지 차단 시설 설치 등 3대 필수 방역 수칙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인 정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 민간이 조성한 정원 중 우수 정원을 선정해 꽃모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조건은 정원의 면적이 개인은 30제곱미터, 법인 단체는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정원의 특수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정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정원에는 서울시 개인정원 등록증, 꽃모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양봉농가 공개강좌 진행, 영농일지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양봉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나섭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2025년 경기도 양봉연구연합회 연시총회 양봉교육을 개최하고 상하반기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공개강좌 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용은 양봉의 기초 등 이론 실습 견학, 꿀벌 집단 폐사 예방과 봉군 관리, 여름철과 월동시 사양 관리 등입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헬스시설 이용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 소비자 상담 3만 903건을 분석한 결과 헬스장 관련 상담이 89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676건, 국외 여행 598건, 이동전화 서비스 545건 등의 순입니다. 전년 대비 상담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품목은 숙녀화와 기타 신발용품으로 각각 155.6%, 75.4%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